음, 자, 오늘도 수련이 끝나고, 네, 오늘도, 질문 받으니까, 좋아요. 질문하는 거 좋은 겁니다. 음, 또 김수현이야? 아, 역시 여러분들은, 연예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연예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뭐, 김수현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사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뭐, 보수, 진보, 그죠? 뭐, 진짜 뭐 세대를 떠나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차처하고라도, 사실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정치에 예민하지만, 아슬아슬한 선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잖아요? 다 통합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 탄핵하는 그런 일, 정말 우리나라가, 모르겠어요. 뭐, 그를 지지하든 지지하진 않던, 전 여기서 뭐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의 공백, 또 대통령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나라. 경제, 외교 다, 국가 신용도까지. 근데 이런 판국에 김수현 얘기를 한다. 김수현이 누구를 어떻게 했대더라. 아, 역시 김수현 나쁜 놈이래더라. 또 다른 뭐 증언이 있었다. 글쎄요, 지금 나라의 존망, 정말로, 나라가 정말 진짜 큰 이런 위기 상황에 일개 연예인의 사생활,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성숙한 건가? 왜냐하면 20대가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정치는 좀 40, 50대 이상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사회적 권력이 있는 분들, 정말 그런 파워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편의점 알바인데? 나는 그냥 20대 대학생인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정치가 가장 서민들한테 영향이 커요.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대기업의 돈으로, 재벌들의 돈으로 우리나라가 굴러간다? 아주 안타까운 일반화의 오류죠. 예.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일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수입의 한 30%? 25%에서? 그 정도는 그냥 나가요. 예. 그럼요. 나가죠. 부가세다, 세금이다 해서 나가죠. 소비세다, 뭐. 근데 대기업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큰 돈이 막 보이니까 더 그런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도로 주행하다 보면 막 길 지나가면 막 세금 내죠. 도로비 2,000원, 3,000원. 또 얼마겠어요? 그죠?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재벌보다 훨씬 많아요. 재벌들은 뭐 제가 뭐 재벌 뭐 비판하고 이런 생각은 없어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지. 아, 비판할 수도 있지. 아무튼 재벌들은 자기 수입의 2, 30%를 내진 않죠. 세금으로. 큰일 나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정말 뭐 이런 뒤로 또 그런 정경육자 이런 게 있었던 이유가 이 일반 국민들, 서민들만큼 더 자기가 버는 수입의 30%이 정도를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결코. 사실은 고소득자고 고학력자고 좀 권력이 있는 분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일수록 그런 세대일수록 그런 집단, 그런 부류일수록 아무튼 그런 그런 세력일수록 그런 부류일수록 더 세금을 적게 냅니다. 이번에 보셨죠? 뭐 의료 탄압? 뭐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의료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진짜 굉장하죠. 이제 정부가 바뀐 많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겠지만 이번에 의료 대란으로 죽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현역 국회의원 부모도 응급실 갈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의사들이 없으니까 그냥 속칭 뺑뺑이죠. 계속 돌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피해를 사람 생명에 대한 피해를 돈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그런 피해 가치를. 예.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두의 책임이죠. 우리가 선거에서 뽑았으니까. 예. 그리고 뭐
그를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뭐 하고 있어요. 아무튼 20대, 10대 후반만 돼도 예. 그래서 뭐 큰 애국이나 정말 사회적으로 무슨 자기가 헌신하겠다 이런 게 없어도 그냥 나 먹고 사는 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려고 생각해도 정치에 가장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죠, 미디어가. 음. 음모설? 아니에요. 음모설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로마 시대. 네,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로마 시대 때 막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람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우죠. 검투사들이 목숨 걸고. 물론 노예 계급이었지만. 예. 뭐 노예 계급에도 생명은 소중하니까. 아무튼 그런 잔인한 스포츠, 자극적인 스포츠를 왜 했냐면, 심지어는 뭐 동물들하고 인간하고 싸우기도 시키고, 정말 막 사자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는 것도 막 비일비재했죠. 그 정도로 짜릿하고 막 뭔가 긴장되고 막, 예, 지금 미디어가 자극적인 것처럼 그런 걸 했어요. 또 시합 끝나면 막 빵 던져주고 군중들한테. 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정치에 관심 못 갖게 하는 거죠. 그건 뭐 히틀러도 그렇게 했고, 예, 나치들도 그렇게 했었죠. 예, 공공의 적을 만들고, 예. 그 적이 뭐 유대인이나 뭐 외국 세력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진짜 같은 독일인들끼리도 뭐 동성애자라든지, 예, 뭐 무슨 특정 뭐 종교를 지지하는 뭐 이런 사람들을 뭐 했죠. 그러니까 사회 정의 구현, 뭐 진짜 공공의 이익 뭐 이런 거보다는 기득권들을 위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폭력 수단으로 많이 써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말씀드렸듯이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뭐 오공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봄, 예, 전두환 시절도 그렇고. 3S죠. 저번에 얘기했었나? 섹스, 스크린, 스포츠. 와, 진짜 막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뭐 되게 정말 피비린내나는 그런 사륙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민주주의 저항의식. 그때 그런 걸 사람들한테 눈을 돌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었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막 에로 영화, 뭐 뽕, 뭐 김밥 부인, 에마 부인 이런 게 다 그때 나온 것들이에요. 다 관심 갖죠. 예. 저희 때는 또 미디어가 없으니까 제가 청소년 때 굉장히 설레었죠.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김수현 이런 이슈를 퍼뜨리는 게 그런 영향이에요. 예. 분명히 있죠. 예.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한 1시간만 검색을 해도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제 퍼진 다음에 모르겠지만, 처음에 퍼뜨릴 때는 항상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감추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터뜨리는 거죠. 사람들 관심.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물타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항상 있어 왔죠.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그런 걸 많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적시에 터뜨리는 거죠. 요즘 보면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뭐 얼마 전에는 정치인도 굉장히 평소에 독하고 막 진짜 이런 사람인데도 자기 비리가 나오니까. 근데 갑자기 그게 막 10년 만에 나오고. 마찬가지예요. 이 김수현 이슈도 사실은 뭔가 가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물타기일 확률이 많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지금 뒤집히고, 나라가 지금 나라 존망의 그런 위기인데, 연예인 사생활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런 국민의 삶에 관심이 많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김수현 때문에 막, 정말 착한 20대 초반 여자인데 막 김수현 때문에, 어? 김수현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세론 죽었으니까. 막 독립운동 하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돼가고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정보 무한대 시대잖아요. 근데 그만큼 안 좋은 정보도 있지만, 이제는 좀 정보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해야죠.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명상하고 무술에 상관없는 얘기들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좀 이런 좀 외부적인 그런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아무튼, 좀, 이런 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지금도 김시현 이슈를 얘기하고, 지금도 누군가를 욕하고, 예, 아니죠. 그래서, 좀 뭐, 정치 이슈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좀 돌봐야죠. 음, 내면 얘기를 좀 하자면, 내면을 돌보는 게 뭐냐고?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초반 다 넘었잖아요. 네, 20대 후반, 뭐 30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의식 수준으로, 이 정신력으로, 이 정신 나이로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억을 가지고, 이 노하우를 가지고. 어떨까요? 학교 생활이 정말 편하겠죠. 예, 뭐 학업도 물론이거니와, 속히 말하는 그런 인싸가 될 수 있겠죠. 예, 진짜 뭐 남자들끼리 이런 권력, 이런 폭력, 싸움 순위도 마찬가지고, 예, 진짜 인싸냐 아니냐, 뭐 속히 말하는 뭐 잘 나가냐 못 나가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뭐 이성을 사귀기도 굉장히 쉬울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의식이 확장돼서 그래요.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이지만 정말 50대, 60대 같은 그런 현명함과 삶의 경험이 있다면, 그런 의식 수준이 있다면 삶의 질이 어떨까요? 그런 거예요. 책 읽는 거? 독서? 좋죠. 인터넷 웹서핑 좋죠. 좋은데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음, 명상이 가장 큰 도움이 되죠. 책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사실은 명상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뇌과학 측면에서 심리학 배제하고라도 이 사실을, 지금 연구된 사실을 말씀만 드려도, 명상을 하면 뭐 있죠. 몸이 이완되고 신체 기관이 좋아지고 자율신경이 좋아지고 이런 것 당연한데,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는 뭔가 막 쉬는 시간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여행 가서도 막 많이 봐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되고. 이것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수학 공식이나 이런 뭐 지리, 역사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공부한 거. 왜 그러냐면 걔들끼리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많이 안 쓰여서 그래요. 음. 지식들이 떨어져 있죠. 역사, 문화, 과학, 경제, 뭐 인문학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명상을 하면 이 기억들이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힙합에서 말하는 연결고리처럼.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지식이 생기고 새로운 그런 통찰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저도 뭐 자랑이지만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뭐 무술 세미나 때문이지만. 그래서 뭔가 항상 집어넣고, 저는 막 집착이 되게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잘 때도 뭔가 마음속으로 막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운동하고, 예, 막 겨루기나 웨이트 트레이닝 막 생각하고. 근데 그게 더 저를 괴롭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음. 그냥 그런 것들, 그냥 몸을 고요하게 하고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 내일의 계획, 지난날의 후회, 뭐 하다못해 뭐 이따 뭐 먹지? 이따 어딜 가야 되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친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항상 우리 뇌를, 현대인이 돼서 미디어가 많고 정보가 많을수록 그런 게 더 많아요. 그 찌꺼기들이. 그거를 10분만 내 몸을 플랫하게 고요하게 만들면 이 정보들이 이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렇게 인도에 가서 만난 현자들 보면, 영성 지도자들 보면, 우리나라의 한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밖에 안 받았는데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진짜 정말 뭐 정치, 경제, 뭐 과학, 지구과학, 우주과학까지 천체까지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왜? 명상을 많이 했으니까. 물론 제대로 된 그런 높은 수준의 명상이겠지만 굉장히 현명해요. 예. 저도 직접 보기 전에 못 느꼈거든.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수련하면서 막 우리가 막 진짜 무슨 최신 뭐 경제 정보 뭐 이런 걸 막, 예, 무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신 과학 정보, 수학이나 철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런 거죠. 이미 현대인들은 정보가 충분해요. 뭐
저 나름대로 많이 임상 실험은 아니죠. 이런 정보들이 있죠. 기록들이. 정말 뭐 성적이 안 오르는 아니면 뭐 입시를 앞둔 이런 분들, 이런 수련생들을 제가 명상 지도를 하고 명상 수련을 했는데 오히려 더 학습 능력이 더 올라간 경우, 수업이나 공부 시간을 더 줄였는데도 되게 많죠. 진짜. 이렇게도 표현해요. 독일어 공부하는데, 독일어가 막 책에서 막 올라오고, 뭔가 일주일 딱 공부했는데 그 어려운 독일어가, 이거 내가 지금 이미 시험에 합격한 것 같다? 언어 시험에. 네, 그런 자신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뭐 토플이든 뭐 이런 내가 이 언어 자격 시험에서 내가 불합격을 해도 전혀 마음의 상처가 없을 것 같고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자신감. 예, 진짜. 그런 포용력, 예, 안심, 그런 편안함,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더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스트레스도 그 사람하고 물리적으로 뭐 싸우든 화해하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더 덜 느끼고 내가 여유가 있고 행동이 딱 무게 생기니까 내 주변이 바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면 수련을 해서 제일 좋은 건 정말 과거의 트라우마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 또는 성격적인 결함들이 많이 좀 보완이 되는 게 내가 내면 수련 전에는 정말 너무 힘든 일, 예, 진짜 자살할 만큼 남들은 아니라고 해도 그런 내 내면에 이런 힘든 일이 정말 내면 수련 후에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거죠. 잃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고 과정에서의 그 고민거리를 지금 성인이 된 20대가 넘은 내 의식 수준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내가 그때 왜 괴로워했지? 마찬가지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20대가 가장 지능이 좋겠지만 아니요. 네, 단언하건대 더 성숙한 레벨의 의식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서 얻느냐, 아니면 내가 내면 수련을 해서 이렇게 몸이 젊을 때 더 빠르게 알게 되느냐. 그런 거죠. 정말 비생산적으로 보여요, 명상은. 네, 정말 비생산적으로 보이죠, 무술 수련은. 뭐, 요즘 지금 시대의 무술 수련은 다 그냥 종합격 투시처럼 생각하니까. 상대를 빨리 쓰러뜨리고, 내가 기량을 높이고, 이런 수준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무튼, 오늘 뭐, 사회적 이슈,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그쪽의 이슈부터 시작해서 정치 얘기도 했고, 또 나중엔 또 우리의 본업, 우리의 본 과제죠. 내면 수련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요즘 너무 지금 업데이트가 좀,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업데이트 자주 하고,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내면 수련이나 무술 수련, 그런, 그래서 우리 의식 수준을 확장시키는, 성숙시키는 그런 컨텐츠를 찍어 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합시다. 고맙습니다.